안녕하세요 여러분, 코소미모 그리고 섭이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 구독자 1000명 기념으로 Q&A를 한다고 했었는데 이제서야 저희가 이게 찍게 되었습니다. 세무사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남겨 있는 것 같아가지고 섭이도 세무사니까 같이 저희가 2명의 세무사가 답변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같이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평소에 유튜브 댓글을 보다 보면은 세무사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이제 세무사의 업무도 그렇고 수험 생활하면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남겨주시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여태까지 댓글 남겨주셨던 것들 중에서 몇 가지 추려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라는 직업에 잘 맞는 성격이 있는지, 내 성격에 세무사를 잘 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은 저희 동기들도 그렇고 여태까지 만나본 세무사들도 많은데 그냥 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성향도 다른데 다 나름대로 잘 세무사라는 직업에 이제 잘 맞게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성격이 어떤지 그리고 내 성향이 어떤데 세무사가 잘 맞을까라고 고민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일단 세무사 공부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맞는지 세무사가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고 일단 세무사가 되고 나서 본인의 성격이나 성향에 맞게 업무를 좀 정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성격을 타진 않는 것 같아요. 세무사라는 직업이 내향적인 세무사님들도 많이 봤어가지고 근데 일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기만 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격 때문에 뭐 세무사를 하기 힘들다? 그런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차이가 있다면은 그 고객의 성향이 조금 바뀐다? 그 차이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조금 외향적이고 술 마시는 걸 뭐 좋아한다든지 그런 성격의 세무사라면은 고객들하고 만나서 그렇게 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영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만나서 이제 관계를 그런 식으로 형성하면 되는 거고 내가 조금 내향적이고 조용한 성격이다 라고 하면은 그래서 만났을 때 조금 조용한 그 성격의 사람들하고 만나서 고객과 세무사의 관계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업무에는 지장이 없지만 그 고객의 성향이 조금 바뀔 수는 있다. 근데 그 성격이 외향적이고 내향적이고 이런 것도 있지만 내가 약간 성향이 좀 덜렁댄다 좀 꼼꼼하지 못하고 그런 성격이라고 하시면은 아무래도 우리 세무사가 숫자를 만지고 돈에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꼼꼼하지 못한 성격이라고 하면은 일을 할 때 좀 어려움이 있기는 분명히 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이고 좀 개인적인 경험인데 꼼꼼하지 않은 성격도 욕먹으면서 배우면은 바뀔 수 있어요. 충분히. 일반적으로 세무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준비하시는 자격증이 전산세무가 있는데 전산세무하고 비교해서 세무사 자격증이 시험 난이도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저는 전산회계랑 전산세무까지 따고 이제 재경관리사랑 세무사까지 따본 입장으로 좀 비교를 하자면 예전에 이제 그 전산학원 선생님이 예시를 들어준 게 이제 전산세무가 조기축구회라면 세무사는 이제 국가대표 선발전 이런 느낌이다. 뭐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산회계랑 전산세무는 그 프로그램을 다루는 자격증이다 보니까 실무의 기초 같은 느낌이고 세무사 시험은 아무래도 좀 세법을 공부하고 판례를 공부하고 또 경제도 있고 회계, 원가 이렇게까지 좀 이론적으로 파고드는 시험이다 보니까 난이도를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고 근데 전산세무를 쉽게 땄다고 해서 세무사도 뭐 쉽지 않을까는 연결되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그 자격증의 의도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 게 전산세무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을 다뤄가지고 이제 세무 신고를 하는데 이제 중점을 둔 자격증이라고 하면은 세무사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세법적인 아니면 뭐 경제적인 어떤 근거에 의해서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 자격증 시험이다. 약간 그런 차이가 있어서 조금 공부하는 그 범위라 그래야 될까요? 이제 판단하는 그 범위가 다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무사 공부가 단순히 암기 반복으로 합격할 수 있을지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순 암기로 충분히 딸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진짜 말 그대로 자격증이고 시험의 범위, 어디서 나온다라든지 그런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단순 암기력만 있다면 충분히 붙을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하는 게 단순 암기로 붙을 수 있는 거는 1차까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는 좀 아무래도 그 시험 방식이 객관식도 아니고 단답형도 아니고 서술형이기 때문에 그 세법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세무회계가 너무 어렵지 않나요? 그걸 암기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세무회계는 사실 진짜 그거를 이해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2차 시험은 단순 암기로는 저는 푸는 방법을 암기해서 그것도 어쨌든 뭐 이 계정은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고 그게 뭐 다 정해져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암기의 일부이긴 한데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왜 싸우는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암기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어떤 약간 응용 문제에서도 계속 답을 할 수가 있고 조정을 단순 암기하면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비전공자 분들이 세무사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비전공자도 세무사를 딸 수 있냐? 왜냐면은 호성미모님이 그 원래 경영이라든지 이런 쪽이 아니고 4대 출신의 세무사시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되게 많으셨어요. 좀 아무래도 본인이 해왔던 공부랑도 다르고 아예 다른 직업을 가지고 계시다가 세무사 준비를 좀 고민하신 분들도 그렇고 안 하던 거를 해야 된다는 그 낯설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회계 김현식 쌤이 그 회계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낯선 거다. 자주 안 봐서 낯선 거다. 이런 얘기를 좀 자주 하셨었는데 그거를 좀 저는 많이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좀 어렵다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내가 좀 처음 보는 거라 그냥 낯선 거겠지 이런 좀 마음으로 어쨌든 그 비전공자분들은 내가 지금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을 다 약간 접어두고 아예 다른 길로 가야 된다는 그 도전이 좀 두려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내가 결정한 거고 내가 정말 세무사가 되고 싶다면 접어두고 온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세무사가 되기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하고 자주 보고 많이 보면 나랑 친해지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대하면 좀 더 편하게 공부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어려운 게 아니고 낯선 거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무사 시험 꿀팁이나 세무사 공부했던 방법 같은 것도 질문에 굉장히 많이 남겨주셨는데 예전에 합격 수기 이렇게 해가지고 찍어놨던 영상이 있어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제외하고 좀 그리고 섭외의 그런 답변을 궁금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몇 가지만 보고 가겠습니다. 1차 시험을 준비를 할 때 그냥 기본 강의 듣고 객관식을 들을지 말지 그리고 심화반을 들을지 말지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강의 있는 거는 다 들었어요. 근데 이제 실강으로 나갔던 거는 처음에 시작할 때 종합반하고 객관식 종합반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나갔었고 사실 객관식 종합반 같은 경우에는 굳이 뭐 들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면은 꼭 들어야 된다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그 시험에서 그 많이 물어보는 그 내용들이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객관식 시험 문제를 혼자 풀면서 그 뭐 해설 보고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굳이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해설을 봤을 때도 딱 이거를 내가 보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정도가 아니시라면 웬만하면 듣는 걸 추천해요. 거기에서 좀 짚어주는 그런 그 중요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분명히 있기는 하기 때문에 저는 그 굳이 꼭 들을 필요는 없지만 들었으면 좋겠다. 들었으면 좋겠다. 도대체 세무사는 얼마나 버냐 이런 거를 조금 많이 궁금해 하시고 일단은 세무사는 합격하면 6개월 정도 동안 수습을 받아야 되는데 한 100만 원 정도를
를 받았었어요. 근데 이거는 저희 때는 저희가 합격했을 당시니까 17년도, 18년도 이런 때 수습급여가 한 100만 원 정도면 그냥 무난하게 받는 정도였고, 좀 많이 받으면은 150, 좀 못 받는 친구들은 90만 원 막 이렇게도 받는 친구가 있었고, 그 세무서에서 수습 받으시는 분들은 아예 급여가 없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요즘에는 그 1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주는 곳은 거의 없는 것 같고, 최소한 그 최저시급 정도는 그래도 수습 세무사분들한테는 해주시는 것 같아요. 수습 6개월이 끝나면 이제 근세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신입 세무사 1년차들은 보통 3천 중반에서 4천 초반까지는 그래도 좀 평균적으로 분포해 있는 것 같고, 2년 차부터는 그래도 연봉의 인상률이 그 일반 회사들에 비해서 뭐 그렇게 부족하다? 그런 느낌은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보통 기장 업무 하시는 분들의 이제 연봉 같은 경우에는 저희 때 얘기가 많이 돌았던 게 5천 이상은 받기 힘들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개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요새는 뭐 경정청구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업무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그 연봉은 충분히 더 많이 높여서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2년차 정도 되면은 그냥 4천에서 5천 사이는 그냥 무난하게 받는 편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3년차 그 이상부터는 이제 완전히 이제 그 갭이 확 벌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아까 서비가 말한 것처럼 상한에 걸린 분들은 개업을 하는 거고, 이제 그게 아닌 분들은 이제 좀 더 계속 연봉을 높여가면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3년 차부터는 그래도 자기 하기 나름으로 많이 받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 정도? 이 정도로 좋아. 답변이 됐을까요? 세무사의 워라밸 관련된 질문인데, 세무사들은 또 야근도 많고, 브이로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근도 많고 뭐 업무적인 스트레스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었어요. 저 정말 초반에 그 이직을 하고 나서 초반에 야근을 정말 많이 했고, 좀 최근 들어서 좀 야근을 좀 자제하고 있는데, 사실 회사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일이 많은 건 크게 스트레스가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스트레스가 되는 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나의 고객, 나의 의뢰인, 납세자분들이 공제가 안 되고 이게 절세가 안 되는 건데 그냥 해달라고 하거나, 우리가 세무사로서 열심히 세금을 줄여주려고 협조를 요청드리는데 이제 그거를 너무 기분 나빠하시면서 세금을 추징해가는 그런 국세청인 거 마냥 저희를 적대시 여기는 고객을 만나면 그게 좀 마음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최대한 어르고 달래서 그냥 그분을 그냥 내 편으로 달래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감정 소모도 많이 되고, 그럴 때 좀 우리가 서비스업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세금만 잘 줄여주면 결국에는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세무사님 덕분에 잘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결국에는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좀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차가 조금 쌓이면서 이제 업무에 좀 적응되고 좀 빨라지고 하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야근이 많지는 않아요. 이 일을 좀 배우기까지 기간 동안에는 야근을 진짜 많이 했어요. 맨날 막 그 새벽까지 하고 막 그렇게 야근을 하고 택시 타고 집에 가고 그랬었는데, 그럴 때 조금 이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게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그 같이 밥을 먹으러 간다든가, 그 어려운 거 있으면 뭐 같이 찾아보면서 한다든가, 그 같이 일하는 동료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풀었었어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하고 좀 가까워지고, 그러다가 이제 결혼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잘 살면서 그 모르는 거 있으면 같이 물어보러 가면서 하고 그렇게 이제 스트레스를 풀고 있습니다. 근무세무사로 근무를 하면은 이제 사무직으로만 있는지 아니면은 외부 출장이 많은지 그런 것도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제 브이로그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저는 한 90% 정도 비율로 사무실에 거의 앉아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업무 하시는 분들은 이제 고객하고 미팅이 꽤 많은데, 그 실제로 이제 세무사분들 중에서 좀 강의 같은 거 하신다든지 그런 분들은 사무실에 앉아 계시는 시간이 거의 오히려 더 적은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지금 이직한 회사 전에 다니던 곳은 조사 전문으로 하던 회사였는데 거기서는 거의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조사 때문에 그 출장 가고 외근 나가고 하루에도 잠깐씩이라도 나갔다 오는 경우가 많았고 그때는 그렇게 많았는데 역시 이것도 좀 세무사들도 어떤 걸 주로 하는 회사에 좀 근무를 하는지에 따라 좀 많이 갈리는 편이라 가지고 그것도 이제 본인의 성향이나 성격에 맞게 고객들도 사실 굳이 방문 안 하고 그냥 뭐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보고서 보내주면 그거 보고 그걸로도 충분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가끔 뭐 진짜 사소한 거 물어보더라도 그거를 와서 자기 앞에서 이제 이렇게 상담하면서 얘기해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서 고객 따라서 그렇게 조금 갈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개업 안 하냐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가 54기에 합격한 세무사이다 보니까 근세로는 지금 5년차? 연차로는 6년차 이제 근무 세무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는 첫째로는 연봉도 그렇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좀 거의 다 만족하고 지내고 있어가지고 딱히 막 개업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들고 또 두 번째로 그 사회생활이 좋아요. 왜냐면 개업을 하면은 일단은 처음에는 저 혼자 아니면 이제 섭이랑 같이 둘이 있거나 직원분들이 많아봤자 2-3명 있으면은 단촐하게 이제 5명, 4-5명밖에 없는 회사에서 일을 해야 될 텐데 이제 저는 사람 많은 곳에서 같이 일하고 좀 웃고 떠들면서 일하는 게 너무 즐겁고 마지막 3번째로는 어차피 개업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뭐 굳이 급하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뭐 막연하게 뭐 3년, 4년 정도 후에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냥 최대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근세를 만족스럽게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개업하는 그 동기들이라든지 그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차피 개업해서 고생할 거면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고생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빨리 개업해라라고도 많이들 하시는데 저도 좀 비슷한 게 그 업무 자체가 제가 지금 하는 뭐 조사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업무 자체가 좋아서 저는 일하는 거가 되게 좋고 세무사라는 직업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개업했을 때 그런 업무들이 들어올 거냐라고 보면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고객들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든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그런 거를 쌓아가는 단계라 그래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도 그렇고 저도 좀 막연하게 그냥 언젠가 한다면은 뭐 좋지만 그게 굳이 지금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게 그 세무사는 무조건 약간 개업을 해야 된다라는 그 약간 선입견 같은 게 있어서 그런데 이제 세무사들 중에도 다 성향이랑 그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좀 개업이 안 맞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이제 본인이 좀 잘 맞는 회사를 잘 찾아가서 좀 만족스러운 근세 생활을 하면은 뭐 괜찮을 것 같고 근데 뭐 근세를 또 못 견뎌 하시는 성격도 있어요. 또 그 누구 밑에서 일하려고 내가 세무사에 된 게 아니다 뭐 이런 성격을 가지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오히려 근세 생활 뭐 1년도 안 하고 그냥 바로 나가서 개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진짜 천차만별이고 저희는 그냥 잘 지금 되게 만족스럽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이 막 다 사실 저희 동기 중에서도 남은 사람이 없어요. 근세가 거의 씨가 말랐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저희가 막 우리도 빨리 개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은 진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언젠가 뭐 개업을 하게 된 때가 오면은 또 그때 맞게 좀 잘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무사의 전망에 대해서 그 질문 주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맞아요. 너무 이미 레드 오션이다. 네. 그리고 뭐 AI가 대체할 직업 중에 하나인데 걱정된다. 뭐 지금 시작해도 되냐 이런 질문이 좀 많았었거든요. 실제로 요새는 이제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다 아는 그런 3.3 같은 어플 때문에 좀 그런 걱정을 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플 때문에 업무가 수임되는 계약 건들이 줄었다고 체감된 건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저는 이제 그 기장도 같이 하는 법인에 있다 보니까 그런 어쨌든 그 세무사의 영역에 있었던 게 조금 줄어들고 있다. 그거는 조금 느껴지기는 해요. 세무사가 할 수 있는 어떤 컨설팅이라든지 조사라든지 뭐 경정 청구라든지 AI가 대체하기는 아직은 조금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업무까지 대체될 수 있을 정도로 AI가 만약에 발전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때 가서는 비단 세무사만의 문제는 아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Q&A는 여기까지고 이외로 저희가 저희 구독자분들이 대부분 세무사 시험 준비를 하고 계시거나 이제 세무사를 생각하고 있는 학생분들이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한마디씩 각자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그 합격 수기 영상에 댓글로도 제가 한번 남겼었는데 사람들이 그 진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시는데도 자기가 되게 불안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한가 하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은 되게 안타까워요. 왜냐면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고 이대로만 하면 되는데 뭔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못 믿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마음에 너무 부담을 가지는 것도 사실 수험 생활에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휴식도 하시면서 많이 그 코소미모님 유튜브도 보면서 그렇게 하면서 조금 그 쉬는 시간도 가지면서 그렇게 수험 생활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부하다가 조금 공부 안 되면은 뭐 나가서 1시간 넘게 막 그 하늘에 날아가는 비행기 막 끝까지 막 그 쳐다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그 공부하는 시간에는 충분히 이제 집중해서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과 함께 그 공부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다양한 루트로 세무사라는 직업을 좀 생각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이제 주변의 말이나 그냥 주변의 상황에 너무 휩쓸리지 말고 내가 왜 세무사를 하려고 했었나 그런 초심을 좀 생각하고 그냥 주변에 흔들리지 말고 내가 생각한 바대로 그냥 공부를 그냥 묵묵히 하시는 게 정신적으로나 뭐 여러모로 좀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좀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내가 세무사를 이제 준비하려고 하면은 주변에서 야 레드오션이래 그거 최소 막 3년 4년 걸린다는데 뭐 그거 공부해서 떨어지면 너 어떡할 거야 막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하면 불안해지잖아요 막.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무 최대한 주변에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도록 좀 마음을 단단히 먹고 흔들릴 때마다 그냥 다시 내가 왜 이 공부를 시작했었나 그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그냥 계속 나를 꽉 붙잡고 가면은 언젠가는 합격을 하실 거고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에요. 너무 뒤돌아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선택한 길을 나를 믿고 그냥 가시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변의 얘기를 잘 듣는 분이시라면은 저희가 주변이 돼서 얘기를 하자면은 세무사 꽤 공부해서 충분히 붙을 수 있을 만한 시험이고 붙고 나서 생활도 괜찮고 업무도 재밌는 그런 거니까 하시면 좋습니다. 저희 Q&A 제가 이제 1000명 구독자 1000명 됐을 때 Q&A 진행한다고 그 게시글을 올리려고 나와서 지금 거의 두 달이 너무 시점에서 이것도 편집을 하면은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너무 좀 늦어져가지고 혹시라도 기다렸던 분들 계시면은 죄송하고 다음에 또 만약에 이번 영상에서 좀 해소되지 않은 궁금한 것들이 있다고 하시면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좀 종종 이제 서비와 함께 이렇게 찾아올 테니까요. 또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이만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또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